1월 12일 수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더 이상 부양책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3월 첫 금리 인상과 연내 3회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WHO는 2개월 내 유럽 인구 과반이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에서 나스닥 지수가 장 후반에 강한 저력을 보여주면서 유일하게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었는데 오늘 그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다우 지수도 200포인트 상승, 여기에 S&P 500 지수도 1% 가까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4,7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강수민 그리고 이혜은 외신캐스터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강수민 캐스터,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뉴욕 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를 주시한 가운데 3대 지수가 현재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0.5%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가 1.4%, 또 S&P 500 지수도 0.9%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하던 다우 지수는 장중에 플러스권으로 올라왔고요. 현재 200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보잉이 3%대, 또 세일즈포스와 쉐브론이 2%대 상승하면서 다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던 지지선이 어제 깨지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10% 넘게 떨어지자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면서 3대 지수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장중에 1.8%를 찍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1.75%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이 오늘 좋습니다. 애플과 메타, 엔비디아가 1% 넘게, 또 아마존이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발언을 주시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더 이상의 부양책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고요. 또 인플레이션 진정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8개 섹터가 상승, 나머지 3개 섹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강세로 에너지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흐름이 가장 좋고요. 또 쉐브론과 엑슨모빌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주들이 그 뒤를 이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반면 유틸리티주와 필수 소비재주들이 가장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업체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를 $1,200에서 $1,300로 올렸습니다. 테슬라가 4분기 예상보다 더 많은 차량을 인도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오늘장 테슬라는 소폭 상승하다가 현재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이 지난해 차량 생산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전해지면서 어제 시장 외거래에서 4% 급락했는데 오늘은 금융회사인 레드번이 리비안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2%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드번은 리비안이 테슬라의 성공을 가장 잘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도 살펴보겠습니다. 번스타인이 제너럴 일렉트릭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는 $120로 잡았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3개 회사로 분할한 후 성과가 더 좋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3% 가까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메타의 소식입니다. 메타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3월 말로 연기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요구한다고 전해졌고요. 오늘장 2%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살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아마존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목표가도 $4,200로 올렸는데요. 2022년 주가 상승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장 아마존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키방크가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2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성장으로 AMD가 수혜를 입을 것이며 또 주가 상승 흐름을 봤을 때 다른 반도체주들의 성장을 앞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장 AMD 4%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주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IBM도 살펴보겠습니다. UBS가 IBM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게 측정되어 향후 1년간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요. 오늘장 IBM은 1.7% 떨어지면서 다우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CVS 헬스입니다. CVS가 자사의 1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1%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유전체 검사 기업인 일루미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루미나가 2022년 매출 전망을 발표했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자사의 유전자 시퀀싱 치료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강조했고요. 또 헬스케어 회사 4곳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15%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과 또 공급 부족을 주시한 가운데 국제 유가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83달러를 찍었는데요. WTI 가격은 4% 상승하면서 8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도 3.7% 오르면서 84달러 선 가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출석을 주시한 가운데 달러화와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금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1.2% 상승하면서 1,82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ETF 시황의 이혜은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ETF가 상승 그리고 하락했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 종목입니다. 어제 유가는 약 0.8% 빠졌지만 오늘장에서는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지만 오펙의 공급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유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섹터별로 살펴보시면 오늘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ETF도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티커명 XOP인 SPDR S&P Oil and Gas Exploration and Production ETF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ETF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에서 운용하고 있고 오늘 4.36%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ETF 상승 리스트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건 에너지 관련 ETF라는 점도 이렇게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상화폐 관련 ETF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2021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하락세를 만회하고 반등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약 3%,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5%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외에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오늘장에서는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ETF도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티커명 BKCH인 글로벌X 블록체인 ETF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운용하고 있고 솔로액티브 블록체인 지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라이어 블록체인과 같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6.95%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가상화폐 ETF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ETF입니다. 안티캐시우드 ETF인 SARK 살펴볼 텐데요. 오늘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하고 어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기술주들이 반등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캐시우드의 ARKK, 아크이노베이션 ETF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ARKK는 현재 2% 상승 중인데요. 한편 티커명 SARK인 터틀캐피털 쇼트 이노베이션 ETF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해당 ETF 터틀 택티컬 매니지먼트에서 운용 중이고 ARKK를 역추종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2.89%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임박하자 가치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이후 S&P 500 가치주 지수는 6.8% 상승한 반면 S&P 500 성장 지수는 2.5%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가치주 ETF 살펴보시죠. 먼저 인베스코 S&P 500 퓨어밸류 ETF입니다. 티커명 RPB인 해당 ETF는 S&P 500 퓨어밸류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고 인베스코에서 운용 중입니다. 보유 종목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프루덴셜 파이낸셜, 비아컴, CBS 등이 있는데요. 금융주 비중이 약 44%로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티커명 IJJ인 iShares S&P 미드캡 밸류 400 ETF입니다. IJJ는 S&P 미드캡 400 밸류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는데요.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중형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의 섹터 살펴보시면 금융주가 약 33%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하고 있고 금융주 다음으론 소비순환재와 산업재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끝으로 뱅가드 스몰캡 밸류 ETF 보시죠.
티커명 VBR인 해당 ETF 뱅가드에서 운용 중이고 소형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CRSP US 스몰 발류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두 ETF처럼 금융주 보유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최보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뉴욕 증시가 전약 후강의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3대 지수가 일제히 마이너스 쪽에서 머물렀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한마디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금은 강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뉴스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네, 밤사이 발표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주요 발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 상원 연은 청문회에 출석했다고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연준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놨다면서 전 세계 시장 관계자들 역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올해 중반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파월은 지난해 팬데믹 이후 발생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다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를 경우에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문제를 올해 안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 테이퍼링 종료 직후 첫 금리 인상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파월은 현재 미국 경제가 충분히 회복됐다고 생각한다며 금리 인상을 시행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됐다고 전했는데요. 구체적인 금리 인상 일정은 이번 달 개최될 1월 FOMC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입장도 이날 전했는데요. 파월은 아직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 중에 대차 대조표, 즉 양적 긴축이 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놀라울 정도로 회복 속도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은 최근 고용시장 회복세를 감안했을 때 연준이 목표하는 완전 고용에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는 임금 상승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경제가 더 이상의 부양책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올해 안정적인 수준으로 경제 성장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 관계자들은 파월 외에도 연준 주요 위원들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애틀란타 총재는 3월 금리 인상 전망이 완전히 열려 있다면서 3월 FOMC 회의가 끝나자마자 금리 인상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를 두고 클리블랜드 총재 역시 3월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면서 올해 금리가 총 3차례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캔자스시티 총재는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지지하며 중앙은행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걷어들여야 한다고 전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양적 긴축이죠. QT 시점과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가능성이 더 무게를 쏟고 있다라는 발언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금리 인상의 원년, 금융주들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좀 확실히 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금융주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월가 IB들은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나요? 네, 연준의 금리 인상 발언 한마디에 시장도 출렁이고 투자자들도 출렁이게 되는데요. 어제는 또 골드만삭스가 연준이 올해 4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은행주들이 훨훨 날아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월의 첫 5거래일이었죠. 지난 한 주 동안 S&P 500의 금융 섹터는 5.4% 상승했는데요. 이는 2010년 이후 한 해를 출발하는 최고의 신호탄이었고요. S&P 500 지수가 1.9% 하락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투자자들은 다가오는 금리 인상이 금융 부문의 이익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기술 부문보다는 금융 부문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실제로 KBW 나스닥 은행 지수는 지난주 10% 상승했는데요. 2020년 11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난주 4.5% 하락했고요. 이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은행은 최근 거래에서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높아질 이율은 현재 수익조차도 능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론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은 예금에 비해 대출에 더 높은 이율을 부과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금리를 올리기 전에 예금에 대해서도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은행은 신용카드와 일부 변동금리의 대출금리를 인상하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1.75%로 소폭 떨어졌지만 최근 크게 올랐었는데요. 이는 모기지와 같은 일부 유형의 대출금리와 함께 오르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 은행 또한 장기 수익률이 오르면 일부 기업과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금리를 인상하곤 합니다. 바클레이즈 은행 분석가인 제이슨 골드버그는 올해의 투자자들에게 은행에 투자해라라고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금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과 대출에 부과하는 금액 사이의 차이는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더욱 확대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일부 은행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리전스 파이낸셜과 M&T 뱅크, 시티즌스 파이낸셜은 모두 지난주에 15% 오르는 여력을 보여줬고요. 심지어 M&T는 월요일에 0.3% 추가 상승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은행주의 향후 흐름에 대해서 더 많은 단서를 얻기 위해 주 후반에 실적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JP모건과 시티그룹 등 내로라 하는 은행주들이 금요일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하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적인 금융주들 가운데서 JP모건 정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들이 다 상승하고 있으니까 잠시 후 열리게 될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은행 경제 전망,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4.1%로 예상되면서 하향 조정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짚어볼까요? 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1%로 전망하면서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은행이 지난해 5.5%였던 글로벌 성장률이 올해 4.1%, 내년 3.2%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세계은행은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과 공급망 병목 현상이 경제활동을 계속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날 세계은행은 지난해 강한 반등을 한 세계 경제가 최근 들어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 인플레이션, 소득 불평등이 세계 경제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세가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계속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경제대국의 성장세 둔화가 올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와 다르게 경제대국의 성장세가 올해 들어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3.7%, 중국은 5.1%로 집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세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등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선진국이 백신 원조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신흥국과 개도국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은행은 기후변화 리스크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때문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4.1%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3.2%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보험료 인상 논쟁, 이번에는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11월이었죠. 이 미국 정부에서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를 사상 최대치로 인상한다고 발표해서 그 파장이 엄청났었는데요. 올해는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비에 베세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인 CMS에 2021년 148.5달러에서 170.1달러로 오른 올해의 표준 보험료를 재평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당국이 보험료를 인상한 정책의 배경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두헬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두헬름의 약값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파트 B의 보험료까지 함께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이후 아두헬름의 제조업체는 환자당 추정 가격을 연간 56,000달러에서 28,000달러로 줄였습니다. 이에 대해 베세라 장관은 1월 1일에 아두헬름의 가격이 50%가량 저렴해짐에 따라서 CMS가 이전 권장 사항을 재검토할 강력한 근거가 생겼다고 발표했고요. 이 CMS 대변인 역시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장관의 성명을 검토할 것이라고 즉각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아두헬름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지난 6월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바이오젠이 제조한 이 약물은 뇌 부종과 출혈을 포함하는 부작용 탓에 일부 과학계가 거세게 반대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이루어져 논란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위험도가 온전히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 약물 때문에 6천만 명가량의 파트비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미국의 현행법에 따르면 CMS는 매년 파트비의 보험료를 해당 부분에서 발생할 예상 비용의 25%로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아두헬름의 가격 변동을 고려할 때 파트비의 보험료는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파트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메디케어 정책 프로그램 부국장인 줄리엣 쿠바스키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CMS는 이번 주 내에 보장되는 이 예비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뉴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시기에 앞서서 이제 금융주가 수혜를 볼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강세와 약세 종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전가한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올해는 세 차례 혹은 그 이상의 금리 인상을 앞둔 해가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월, 6월, 9월 이외에도 12월까지 4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CNBC에서는 비슷한 시기들에 특별히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과 그렇지 못했던 종목들을 골랐습니다. 2016년도 12월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했고 이어지는 2017년도에 금리를 3차례 더 올리면서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16년도 첫 금리 인상 직전 3개월 동안 어떤 다우 종목들이 좋았고 나빴는지를 참고해 보시면 3월 인상을 3개월 앞둔 현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금융주와 산업주가 특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상은 여러모로 은행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자율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은행들의 수익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골드만삭스가 42.8%, 또 JP모건은 27.4%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항공주 보잉 그리고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가 20%대 상승세 보여주며 다우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보통 이들은 경제와 밀접히 연관이 되어 경기가 좋을 때 성과를 내는 종목들입니다. 금리 인상은 경기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유나이티드 헬스 올해 들어 7% 정도 내렸는데 2016년 금리 인상 시기에는 다우 상위에 있었습니다. 네, 한편 기술주와 같은 성장주는 보통 미래에 큰 수익을 올릴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거래가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의 현금 흐름을 부진하게 만들면서 기술주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세일즈포스의 경우 2016년에는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진 않았지만 지금은 속해 있기 때문에 목록에 올랐습니다. 2016년도 3개월 동안 2%가량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도 벌써 7%가량 내리는 모습입니다. 또 어제는 기술주 하락 시기에 수혜를 보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프록터앤드갬블입니다. 역시 당시 2%가량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비자는 금융주에 속하지만 지난번에는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는 나이키의 경우에도 2016년 당시 5.5%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가장 크게 떨어졌던 건 헬스케어 부문의 암젠이었습니다. 무려 12%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3% 정도 오르는 중입니다. 금리 인상이 있었던 2016년도에 웃고 울었던 다우 종목들을 나눠서 정리해봤습니다. 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은 오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이어집니다.